회계사들, 회계를 우리가 전공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도 회계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CPA 시험을 합격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프라이빗이 뭔지 퍼블릭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CPA를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와 일과 실무가 이제 조금 괴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카운팅의 활동 분야를 보면은요. 가장 많은 job opportunity는 어디 있냐면 프라이빗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죠. 그죠? 회사. 그러니까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도 그 회사를 위한 서비스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삼성, 아니면 이제 한국 같으면 삼성, 뭐 미국 같으면 뭐 구글, 나이키, 뭐 이런 회사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걸 보통 우리는 프라이빗 컴퍼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어카운팅 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북키핑서부터,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이런 뭐 무역회사의 어카운팅 프린시플, 아니 어카운팅 페이어블, 어카운팅 리시버, AP, AR 하고 뭐 페이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야가 뭐냐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이죠.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가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는 거고, 어카운팅 부서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회계사가 한 우리가 100명을 만약에 합격을 시켰다 올해.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프라이빗으로 갑니다. 한 60% 이상이 프라이빗으로 가요. 그쪽 어퍼튜니티가 가장 많고요. 예. 어떨 때는 거의 80%가 가는 해도 있어요. 파이낸셜 어카운팅만이 아니라 이제 매니저 어카운팅, 코스트 어카운팅, 또는 뭐 IT, 어카운팅이라고 하면 IT 쪽이죠. 그러니까 전산 회계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뭐 셉을 내가 많이 써봤다든지, 한국 같은 뭐 더존도 많이 쓰고 뭐 그렇잖아요. 뭐 ERP 프로그램, ERP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SAP를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이제 작은 프로그램으로는 뭐 퀵북 같은 것도 있고, 피치트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어카운팅을 알면은 이제 관련 분야로 많이 등장을 하세요. 실제로도 어퍼튜니티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팅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텍스 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회계사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 텍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 팀으로도 텍스 팀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큰 회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카운팅은 이제 하다못해 진짜 직원 5명 있는 회사도 어카운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원 5명 있는 회사의 텍스는 전부 다 누가 하냐면 그 회사의 회계사가 합니다. 왜냐면 텍스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페이롤 텍스, 세일 텍스 뭐 이런 것만 해주면 되지, 뭐 인터스테이트 텍스 같은 거 뭐 몇 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이 뭐 100명 넘고 200명 넘으면 텍스 팀이 있어요. 왜냐면 그 내부에서 텍스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 팀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은 이제 CPA들을 영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카운팅이든 텍스든 치프급들, 그러니까 오한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보통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CPA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빅4나 큰 어카운팅 펌에서 5년 이상이나 뭐 7년, 10년 있던 분들은 퍼블릭 어카운팅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주당 뭐 80시간 일할 때도 있고, 뭐 70시간 일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프라이빗으로 옮겨가면 편해지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할 일이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가게 되는 포지션이 컨트롤러예요. 그럼 연봉은 비슷한데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퍼블릭에 있다가. 근데 이제 일의 강도가 약해지고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으로 한번 옮기면 다시 퍼블릭으로 오기는 이제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내가 처음부터 프라이빗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은 프라이빗에 조금 있다가 퍼블릭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계속 퍼블릭을 갈 거냐, 아니면 퍼블릭에 있다가 언젠가 다시 리타이어는 프라이빗 쪽에 살 거냐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그 이외에 파이낸스, 트레저러도 많이 갑니다. 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터널 오디트. 아까 우리 박혜계사님도 이제 인터널 오디트를 하는데, 우리가 사베이녹슬렉트 때문에 미국의 이제 큰 기업들은 반드시 내부 감사인들을 두게 되어 있고, 내부 감사인들은 반드시 보통 CPA들을 둡니다. 그래서 치프는 다 CPA고 그 밑에도 이제 CPA를 다 보라 그러죠. 뭐 CIA 이런 거는 거의 인정 안 돼요. 뭐 C사 뭐 자격증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다 필요가 없고요. 자격증 컬렉팅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고요. CPA도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CPA 자격증이 더 중요하냐, 미국에서 1년에서 2년 경력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CPA 자격증을 갖고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 증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어가지고
CPA를 따면 뭐 CIA도 해야 되고 C사도 해야 되고 CMA도 하고 이력서에 쓰지 말라 그래요 보통 저희가. 뭐 이상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널 오디트를 하시는 분들은 CIA 시험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쪽 스페셜리스트가 되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쇼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뭐 이런 쪽도 우리가 들어가는 분야고, 그래서 굉장히 어퍼튜니티가 많아요. 뭐 세일즈 분석 같은 거. 왜냐면 보통 이거는 경영관리실하고 바로 우리가 직속해가지고 사장 직속이 많아요. 왜냐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거 부서를 없앨 거냐 말 거냐 다 레이쇼 분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취업시킨 친구들도 처음에 어카운팅 부서로 갔다가 이제 일을 잘하니까 사장이 직접 자기 밑에다 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레이쇼 분석 시켜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많이 선호하는 게 퍼블릭 어카운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CPA, 두 명 CPA보다 퍼블릭 어카운팅이에요. 왜냐하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퍼블릭을 위해서. 그래서 CPA가 뭡니까? Certified Public Accountant죠. 그렇죠? 그러니까 CPA는 프라이빗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퍼블릭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으라는 거죠. CPA가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계사 어떤 뭐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CFO가 되는데 컨트롤러인데 CPA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뭐 어디스를 하거나 뭐 텍스를 해주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그게 CPA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인 2인 회계사들도 있고 회계사 사무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큰 뭐 3명에서 한 이제 100명 이하 뭐 이 정도의 이제 중견 회계법인이 있고, 보통 이제 100명 넘어가는 회계법인들은 보통 우리가 세컨 티어 법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빅4들, 뭐 딜로이트, KPMG, EY, 뭐 PwC 이렇게 이제 빅4들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하는 일은 뭘까요? 보통 1, 2인, 1명, 2명 회계사들은요, 보통 하는 일이 북키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회사들에 회계사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북키퍼를 두기가 어려운 회사들, 또 북키퍼를 둬도 풀타임으로 일할 만한 밸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뭐 델리 가게인데 직원이 5명 있어요. 거기에 북키퍼까지 두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풀타임으로. 그러면 이거를 누가 대신하냐면 회계사 사무실에서 북키핑을 다 대신해 주는 거죠. 뱅크 일도 다 다시 대신해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웃소싱이죠, 일종의. 회계법인들도 많이 합니다. 네, 회계법인들, 큰 회계법인들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회사들이 아웃소싱 같은 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 2인 회계사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텍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컴 텍스, 페이롤 텍스, 세일 텍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미국에 인턴십을 가게 된 거나 인턴을 하게 될 때, 우리가 MBA를 하거나 그럴 때 내가 퍼블릭으로 내 커리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작하게 되는 게 CPA 1명에서 5명 정도 있는 작은 오피스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 빅4는 아예 처음에 그런 인턴을 어디서만 뽑아요? 큰 아주 좋은 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터가 가서 인턴들을 3학년들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스태핑을 통하거나 본인들이 아무리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도 거길로 인턴을 내가 미국에서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져 있어요. 파트너 아들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진짜로. 파트너 아들 정도면 진짜 백으로 어떻게 넣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거나,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빅4들은. 아니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인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잘 모르면, 그래도 저는 3.1위 법인, 그러니까 한국은 3.1위 크니까, 저는 꼭 PwC 가서 일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PwC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박계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첫 직장이 PwC가 아니라 그래갖고 5년 후에 내가 뭐 비포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국은 이게 옮겨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얘가 이게 지금 돈은 못 받지만 좋은 경력인데 이거 있으면 난 다음 단계가 보이는데, 이거 있으면 얘는 한 3년 있으면 빅4를 가는데, 근데 얘는 처음부터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이제 좋은 유학생들, 당연히 CPA는 다 붙었고 뭐 경력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이 단계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퍼블릭으로 갈 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1인 회계사 사무실은 텍스밖에 안 해요. 한 명이는 한국 뭐 예를 들면 제가 남광호 CPA 사무실을 열었다. 그러면 고객들은 전부 다 텍스하고 북키핑이에요. 그런데 CPA가 이제 한 중견 정도 되면은요, 뭐를 하게 되냐면 텍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 해봅니다. 근데 빅4들은 내가 텍스로 들어가는데 빅4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프로퍼리 텍스면 프로퍼리 텍스만 해요.
다른 텍스도 안 해요. 그러니까 텍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빅4예요. 어디또 하면 어디또 분야가 있어요. 박희 계사님은 제가 아까 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부 쪽 감사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파이낸셜 영리회사들 감사를 그 다음 PwC에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중견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디도 했다가, 텍스도 했다가, 파견 나가가지고 부키핑도 했다가, 이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엔트리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내 적성이 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뭐 텍스는 꼼꼼해야 되고, 오디는 뭐 외향적이어야 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고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첫 직장을, 만약에 빅4 기회가 되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한 3명, 4명 정도 주의시 변호사들이 있는 그런 데는 굉장히 탄탄한, 왜냐면 스텝이 한 20명 있을 거니까, 그런 회계법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2년 경력 쌓으면 그 다음에 세컨티어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2년 경력 쌓으면 빅4로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빅4는 턴오버가 굉장히 심해요. 매니저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년차 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경력자들을 수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은 리크루팅을 통해서는 안 뽑지만 3년차 이상들은 이제 계속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LA나 DC나 뉴욕의 모든 빅4들의 한국 파트너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있는데 신입은 안 뽑아줘.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한 3년차 됐다? 그러면 인터뷰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 3년차의 경력이 어디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프라이빗에서 3년을 있었다. 근데 빅4로 옮기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빅4가 목적이면 처음부터 1인 회계사일지라도 퍼블릭에서 스타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는 뭐 컨설팅도 있습니다. 텍스도 여러 종류가 있고 컨설팅. 그러니까는 회계법인들이 컨설팅 일을 많이 해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하다못해 뭐 미스 USA 심사도 해요. 회계법인에서. 공정한 심사를 회계법인에서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EY라고 딱 떠요. 이렇게. 갑자기 회계법인이 무슨 미스 유니버시티 심사를 하는데, 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IT 컨설팅이 요즘 많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M&A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멀지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파이낸스 하고 싶은 친구들이 보통 IB로 처음에 못 들어가면, 왜냐면 IB는 보통 석사학위, 최소한 옛날 박사들만 뽑았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뭔지 아실 거고,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보통 박사를 뽑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 엔지니어, 파이낸셜 엔지니어를 하는 석사들도 많이 뽑죠. 예.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하고 2년 있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남던지 아니면 잘리던지. 2년을 주거든요. 잘리는 거는 본인이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MBA를 갑니다, 보통은. 이제 파이낸스는 보통 다 MBA를 해요. 근데 이제 이쪽 내가 MBA도 아니고 그냥 학사만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카운팅 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밸류에이션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뭔지 아시죠? 그쵸? 멀지도 되는 회사의 가치평가하는 거.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지 어퍼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파이낸스고 그쪽에서 일하다가 헤지펀드로 가거나 IB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파이낸스로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회계사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처음에 밸류에이션을 일을 배우기 좋은 편이고요. 뭐 그 다음에 당연히 어테스테이션 업무가 많이 있겠죠. 어디드 업무, 어디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은행도 생각보다 CPA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론을 해주잖아요. 론을 해주면 모든 서류는 뭡니까? 재무제표, 텍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수강생들도 미국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하다 보니까 뭔가 텍스도 알아야 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보험회사도 많이 가고, 보험회사 이제 주로 어느 쪽이냐면 이제 펜션, 연금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텍스를 모르면 연금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CPA 시험을 많이 보시고, 이제 보험회사는 아까도 말씀 뭐가 문제예요? 영주권 스폰서나 H1 스폰서를 잘 안 해줘요. 은행도 좀 그런 편이고. 제일 잘해주는 데는 일반 프라이빗 컴퍼니와 퍼블릭 어카운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 부동산 관련 회사는 왜 그래요? 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텍스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디덕션이 어떻게 되고 뭐 라이크한드 익스체인지가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CPA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NGO라고 부르는 비영리 기관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이한 게, 미국 CPA 시험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Government 어카운팅이 들어가 있고 Not-for-profit 어카운팅이 들어가 있죠. 완전히 다르죠.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이 Not-for-profit 어카운팅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이 비영리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하탄에만 5,0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작은 회사들이 많고 그쪽은 다 비영리 회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봉이 높진 않은데 좀 이지고잉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인더스트리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병원, 뭐 교회, 뭐 연구소 다 비영리 단체들이잖아요. 이쪽에도 다 누가 필요해요? 어카운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비영리는 H1B 쿼러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영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000개는 영리 기업들 쿼러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비영리 병원에서 H1이 들어갔다 그거는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첨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 교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 회계팀에. 그런 경우에도 비영리이기 때문에 내가 85,000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H1은. 예. 근데 문제는 비영리로 처음에 H1을 받으면 계속 비영리로 옮겨 다녀야 돼요. 이게 영리로 다시 오면 그때는 추첨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거는 뭐 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자들은 좋은 게 city. 또 미국은 카운티가 있거든요. city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state가 있어요. 그쪽 공무원도 굉장히 좋죠. 저희 이제 우리 합격생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일즈 텍스가 예를 들어서 본사를 만약에 플로리다에 두고, 근데 플로리다에서 인코퍼레이션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시카고에 와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포린 컴퍼니로. 그러면 세일즈 텍스 이슈가 플로리다에서도 생기고 시카고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카고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소속인 사람이, 아니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소속인 사람이 시카고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나는 플로리다인데 시카고에서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회사들의 세일 텍스를 컬렉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나는 뉴욕주 소속인데 LA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런 그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보통 이게 어퍼가 안 나와요. 다 내부 리퍼입니다. 왜냐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지. 뭐가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제일 놀랐던 것은 자기가 프라이빗, 아주 큰 회사도 아니고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이제 한 몇 년을 일하다가 주정부 추천을 저희가 이제 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2시간을 일하니까 하루 일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보스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다 일을 했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보스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진짜로 그 얘기를 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상 일을 하면 계속 뭘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되게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게 일이 많지 않은데 사람은 많은 거예요. 연봉이 높진 않지만 베니핏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 2년 일할 거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20년, 30년 일할 거면 아주, 왜냐면 리타이어하고도 한 90%가 나오거든요. 급여에. 한 80% 이상이 죽을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리타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자기랑 일하는 회사의 자기 보스가 80인데 진짜로 actually insane이에요.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데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대요. 근데도 일을 한대요. 나가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정부의 특징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은 제가 옮기라 그랬거든요. 2년 일을 했는데 아직 젊은데 거의 제 나이 또래인데, 야 그거 10년을 거기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일즈 텍스만 했으니까 한번 퍼블릭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티나 카운티나 주정부는 인맥이 있어야지 들어가요. 왜냐면 밖으로 오퍼가 안 나오고, IRS는 이제 시민권자만 들어가거든요. 연방정부. 지지난주에 저희 제자가 거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13명 뽑는데 11만 명 지원했어요. 13명 오프닝인데 11만 명 지원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하려면 서류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지원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류가 통과되는 게 꽤 많이 있나 봐요. 서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가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험을 봐요. 회계법인들도 시험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엑셀 얼마나 잘하나 이런 것도 보고요. 뭐 하다못해 무슨 미국 회계사는 타이핑 속도도 막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IRS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13개 아퍼추너티는 외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뭘까요? 다 내부 리퍼예요. 그러니까 내부 리퍼가 없이는 사실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주정부도 이미 뽑아놓고 밖으로 오프닝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내부정 해놓고, 형식상. 그러니까 주정부 이쪽은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